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한옥마당. 비 오는 날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한 장의 종이가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 유산포기 각서. 그 위에 아직 마르지 않은 빨간 도장이 선명하다. 손에 힘이 빠진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 있는 여인. 그녀는 이 집의 며느리 수진이었다. 한 여자가 있다. 사랑을 믿고 가족을 믿었던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건 재산이 아니라 포기각서였다. 도대체 그녀는 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했을까? 뒤편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시어머니. 이제 됐다. 각서까지 썼으니 우리 집 재산에 욕심 없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된 거다. 수진의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 흐른다. 그 순간 남편마저 차갑게 등을 돌리며 중얼거린다. 미안해. 수진아. 이게 우리 집을 지키는 길이야. 수진의 절망 어린 얼굴이 겹쳐지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결혼한 지 7년. 수진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늘 시댁을 위해 희생해왔다.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고 남편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자신의 적금을 깨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은 시댁에겐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시댁의 눈에 비친 며느리는 언제든 희생해야 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 시어머니는 느닷없이 유산 문제를 꺼낸다. 우리 집안 재산은 대대로 피부치에게만 물려주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욕심이라도 부리면 곤란하지 않겠니?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시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은 애써 눈을 피한다. 수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돈보다 단지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었다. 어머니, 저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다만 저를 가족으로만 여겨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웃듯 고개를 젓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여기 각서에 도장을 찍어라. 유산을 포기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순간 거실은 숨조차 막힐 만큼 고요해졌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바라본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뒤엉켰다. 남편과의 미래, 아이의 행복, 시댁에서의 자리. 그러나 눈앞에 놓인 것은 단 하나, 유산 포기각서였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말한다. 그냥 찍어. 수진아. 어머니, 기분만 맞춰드리면 돼. 우리 가정 지키려면 이게 최선이야.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믿었던 남편마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 마침내 그녀는 각서에 도장을 찍고 만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재산을 포기한 이방인이 되고 말았다.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수지는 속삭인다. 정말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길일까? 유산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은 그날 이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되었다. 마치 그녀가 재산을 포기했으니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라는 듯 집안의 대소사에서 점점 배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던 어느 날, 수진이 반찬을 가져오자 시누이 하나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유산도 포기했으니 그냥 밥이나 잘 챙기면 돼. 그게 내 자리 아니야?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고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찬을 집었다. 수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가족이 되기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부인에 불과했다. 그날 밤 수진은 눈물을 삼키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나 이 집에서 너무 외로워.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받아주실 거야. 받아주신다고? 난 이미 가족이 아니라 종 취급을 받고 있어. 남편은 대꾸하지 못한 채 커피만 마시고 있다. 그 침묵이 수진의 가슴을 더욱 차갑게 파고들었다. 며칠 뒤 수진의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수진은 이미 모든 적금을 시댁빚 갚는데 쏟아부은 상태였다. 친정의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고 그녀는 단 한 푼도 보탤 수 없었다. 시댁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대가가 친정 부모를 돌볼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수진은 남편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 아버지 병원비 좀 도와줘. 당신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라도 조금만. 미안해, 이번에도 어머니가 이미 가져가셨어. 집 수리한다고.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재산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모조차 지킬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는 수진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저 집 며느리 봤어? 유산 포기각서에 도장 찍고도 매일 고생만 한다더라. 아이고, 어쩌냐? 돈도 못 받고, 가족 대접도 못 받고, 바보지 바보. 수진은 들리지 않는 척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말들이 칼처럼 마음을 후벼 팠다.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니의 생신날 벌어졌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기는 동안 수진은 부엌에서 홀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지. 각서도 쓴 마당에 우리 집안 재산에 발뻗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순간 수진의 손에 들린 국그릇이 덜컥 흔들렸다. 쏟아질 뻔한 국물을 간신히 붙잡으며 그녀는 부엌 문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저는 단 한 번도 재산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소를 지으며 답했다. 가족? 가족이라면 증명해야지. 각서 쓴 것처럼 끝까지 희생하면서 버텨봐라. 그게 네 몫이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시누이들은 키득거리며 비웃었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순간에도 시댁 식구들은 오로지 재산 분배 이야기만 나눴다. 엄마가 오래 못 버티시면 집은 내가 가져야 해. 아니, 내가 장손인데 왜 네가 가져? 그들의 말에 수지는 몸서리쳤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였지만 결국 다들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정신을 잃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다. 각서 그게 진실을 보여줄 거다. 재산을 포기한 며느리, 그러나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각서의 의미, 시어머니의 속마음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수진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응급실 불빛은 차갑게 깜빡였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라고 말했다. 환자분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당분간 가족의 각별한 간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생명보다 재산을 먼저 떠올렸다.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 영위로 된 땅 누가 가져갈지 빨리 정해야 해. 지금 중요한 건 상속이야.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으니 우리끼리 합의해야 해. 수지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혀왔다. 마치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이미 재산 분배의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듯했다. 며칠 뒤 수지는 병원에서 간병을 도맡으며 시어머니의 옆을 지켰다. 밤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어머니, 저는 욕심이 없었어요.
그저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붙잡으며 입술을 움직였다. 책장 맨 아래 봉투. 며느리는 놀라 병원에서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 책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새로운 유언장과 함께 두 번째 각서가 들어 있었다. 봉투 속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정한 가족을 가려내기 위한 유언. 내 재산은 며느리 수진에게 모두 상속한다. 단 그녀가 끝까지 욕심을 내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 집안을 지켜냈을 경우에 한한다. 나는 며느리의 헌신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유산 포기각서를 내밀었다.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터졌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몰아세운 것만 같았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실은 시험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이 사실을 수진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뒤에서 몰래 따라온 작은 시누이가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이 네 거라는 거야? 웃기지 마.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수진은 놀라 봉투를 움켜쥐었지만 시누이는 이미 휴대폰으로 서류를 찍고 있었다. 이건 어머니의 진심이에요. 제발 욕심 버려주세요. 진심? 진심 따위 필요 없어. 돈이 전부야. 이걸 빼앗아내면 넌 또 빈손으로 쫓아낼 거야. 그날 밤 수진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당신에게 전 재산을 주신다고? 이게 증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에 직접 남겨두신 거예요.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그동안 당신을 왜 몰아세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러나 그의 눈빛엔 혼란이 가득했다. 한쪽에는 아내를 향한 미안함, 다른 한쪽에는 재산을 향한 흔들림. 수지는 알 수 있었다. 남편조차도 완전히 믿을 수 없음을. 욕망은 피부치에게조차 쉽게 스며드는 독이었다. 며칠 뒤 시누이들은 수진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웠다. 집안 식구들 앞에서 휴대폰 사진을 내보이며 소리쳤다. 봐! 엄마가 남긴 유언장을 며느리가 훔쳐냈어.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확인해야 해.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수진에게 쏠렸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쿵쿵 울려댔다. 그러나 수진은 담담히 봉투를 꺼내 들었다. 이건 훔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직접 제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가족인지 증명하는 시험이었어요. 순간 가족들은 술렁거렸다.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는 분위기. 그때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의지에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가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다. 나는 내 재산을 놓고 가족들을 시험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닌 수진만이 끝까지 욕심을 내지 않고 나를 지켰다. 순간 시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다. 이 집안에서 진짜 내 가족은 바로 수진이다. 진실은 드러났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는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산보다 더 무서운 건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본성. 이제 수진은 시댁의 끝없는 탐욕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다. 거실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흘러내린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낡은 장판 위에서 미묘한 파문처럼 울렸다. 그 속에는 유산 포기각서와 함께 지금껏 아무도 몰랐던 가족의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치 수십 년 묵은 한숨을 내뱉듯 말했다. 내가 도장을 찍었을 때 나는 내 마음을 보려 했던 거다.
그런데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지.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준호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며느리를 이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가족을,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강인하고 냉정하던 눈빛은 흔들리고 입술은 떨렸다. 나는 내가 가진 걸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말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갈라지는 듯했다. 수지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가족이 더 소중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셨어요? 제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그녀의 눈물 섞인 절규에 시어머니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분노와 혼란을 주체하지 못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가 왜 이렇게 서로를 찢어놓는 거야? 그의 절규가 거실에 메아리쳤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내 유언장이다. 사실 나는 오래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너에게 포기각서를 내민 건 내가 떠난 뒤 이 집안을 지켜낼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수진아, 너라면 준호를 이 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어. 수지는 숨이 막히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동안 자신을 억눌러온 오해와 억울함이 폭발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진심을 마주한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편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이제라도 수진이한테 사과하세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는 준호를 바라보다가 다시 수진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힘겨운 고백이 흘러나왔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겁이 많았다. 내 전부였던 가정을 지키려다 정작 가족을 잃을 뻔했구나. 그 순간 거실은 뜨겁게 울음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무릎을 꿇었고 시어머니 역시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눈물과 분노 그리고 오랜 오해가 뒤엉킨 순간 모든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서로를 향한 진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집안에는 오랜 세월 쌓였던 감정의 매듭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병세와 유언장이 드러나면서 단순히 재산 싸움으로만 여겨졌던 갈등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정리하며 수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한테 재산은 필요 없어요. 전 그저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라는 이유로 선을 긋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덮으며 대답했다. 알고 있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그런데 나는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수진아.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오래된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눈물이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준호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나도 내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도망만 다녔지. 사실 가장 큰 비겁자는 나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수지는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책임감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우리 다시 가족으로 시작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마지막 뜻을 전했다. 내 유언장은 다시 쓸 것이다. 재산을 누구에게 주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가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순간 모두가 놀랐다.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이미 확인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저를 시험하셨는지. 하지만 전 더 이상 서류나 재산으로 증명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족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 딸 수진아,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수진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을 마침내 맞이한 것이다. 병실 창가 너머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재산 다툼과 오해로 갈라졌던 가족이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속삭였다. 사람이 남기는 건 돈이 아니다, 마음이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다. 그 말은 수진과 준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